2026년 1월 30일 오후 2시 1분. 서울 여의도 IFC 빌딩 42층의 공기는 영하 10도의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열기조차 트레이딩 룸을 감도는 기괴한 정적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욕설과 전화 벨소리로 가득했을 그곳에 오직 기계적인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한 수석 트레이더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처 다 마시지 못한 커피가 카페트 위로 검게 번져 나갔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단 하나의 숫자, 이라는 숫자에 박혀 있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 5,600달러를 호령하며 인류 최후의 성벽이라 불리던 금값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프가 꺾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30년치 노후 자금이었고,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운영 자금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치가 단 60분 만에 디지털의 바닷속에서 분자 단위로 해체되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 약 600조 원이 넘는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전산망에서 증발했습니다. 비명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비극 앞에서 인간은 비명을 지르는 법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한강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강물을 내려다보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2026년 초 전 세계를 휩쓴 기묘한 광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은 세계 질서를 거대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고속정들이 미 해군을 도발했고, 베네수엘라 앞바다는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방불케 하는 함대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내 주머니 속의 지폐가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오래된 화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이었습니다. 달러는 죽었다. 이제 믿을 건 금뿐이다. 이 말은 시장의 격언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금거래소 앞에는 실물 골드바를 구하려는 부호들의 대리인들이 줄을 섰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롱코일게 금을 사는 서민들의 손가락은 매일 아침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국채를 투매했습니다. Sell America, Sell America.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달러 패권의 기둥에 개미떼가 몰려들어 밑동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고 6,000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고지를 향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탐욕은 지성을 압도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거지로 산다는 공포 섞인 선동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황금 계단 아래가 사실은 텅 빈 허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월 27일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붉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달러 가치의 급락을 우려하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비스듬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I think it's great. 아주 훌륭합니다. 약한 달러는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게 해줄 겁니다. 미국이 다시 부유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 발언을 달러 포기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백악관 지하의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초조하게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베이비 보너스와 서민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도 달러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 베선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CNBC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를 원합니다. 국채를 던지는 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허세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1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편성한 상태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채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베선트의 강달러 발언은 사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 헤지 펀드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최후의 명분이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오전,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인간의 직관이 아닌 1초에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AI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단 하나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백악관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금리 인상의 화신이라 불리는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이것은 사형 집행관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청산 시작해.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전 세계 서버실의 알고리즘들이 미친 듯이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값이 1% 떨어졌습니다. 2분 뒤에는 3%가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weak hands들이었습니다. 1배 50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금을 샀던 개미 투자자들의 모니터에 margin call이라는 붉은 글자가 전멸했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지자 증권사의 서버는 자비 없이 그들의 포지션을 시장가로 던졌습니다. 그 매도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고 하위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집어삼키는 도미노 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몰래 퇴직금을 금선물에 넣었던 50대 가장은 자신의 계좌 잔고가 순식간에 여의원이 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하지만 화면 속의 숫자는 차갑게 비웃으며 더 낮은 곳으로 질주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9.5% 폭락. 1983년 이후 43년 만에 벌어진 대참사였습니다. 시장이 아비규환에 빠져 있던 그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노퍽 해군 기지의 거대한 도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갓 도색을 마친 거대한 강철 괴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5척의 트럼프급 배틀십 전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 척당 건조 비용 30조 원, 25척이면 총 75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을 상회하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에 가까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관료들은 비웃었습니다. 드론 한 방이면 침몰할 20세기 유물을 왜 만드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전함은 군사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보여줄 힘의 토템이었고 동시에 그 천문학적인 국채 발행을 정당화할 거대한 명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값이 폭락하며 전 세계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그날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미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거대 알고리즘과 정교한 정치 공학을 거쳐 거대한 전함을 만드는 쇳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월 30일의 대폭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부채의 시대를 열기 위해 구시대의 안전자산에 매달려 있던 개미들의 자본을 강제로 압수하는 정교한 세금 징수였습니다. 월가의 고래들은 이미 폭락한 가격에 금을 다시 쓸어 담으며 다가올 진짜 인플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의 유령이 2026년의 여의도와 월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금값은 3년 동안 460% 폭등했다가 단숨에 반토막이 나며 수많은 투자자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고통의 터널이 지나간 뒤 금값은 다시 8배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참혹한 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빚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200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종이 실로의 성벽은 이미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30일의 폭락장에서 당신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통장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까? 밤이 깊어가는 여의도의 증권가, 불 꺼진 사무실 창가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전광판의 붉은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엇일까? 다음엔 무엇이 우리를 집어삼킬까? 탐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을 바꿀 뿐입니다. 당신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황금 조각을 누군가는 지금 지하 금고에서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시장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좁은 골목길에 숨어 있는 이름 없는 데이터 센터. 이곳의 온도는 서버를 식히기 위한 액체 질소의 냉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부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 05분 케빈 워시의 지명 소식이 전산망에 입력되자마자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대형 헤지펀드의 알고리즘이 깨어났습니다. 이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나 국가의 파멸 따위는 변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의 변곡점과 유동성의 공백만을 사냥할 뿐입니다. 알고리즘은 먼저 소규모 매도 주문을 던져 시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위크핸즈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자 기계는 기다렸다는 듯 폭격기처럼 매도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매수 잔량이 사라진 텅 빈 호가창에 수조 원대의 매도 물량이 꽂히자 금값은 물리 법칙을 무시한 채 추락했습니다. 그 시각 런던의 한 트레이더는 자신의 터미널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좌는 어디 있지? 왜 작동 안 해?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 직전의 틈새를 노려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불을 빨아들이는 동안 전 세계 모니터 앞의 인간들은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피바람은 뉴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런던 금시장 LBMA로 전염된 공포는 더 기괴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안전자산의 보루라 자부하던 런던의 은행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실물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을 입금하세요. 전 세계적인 마진콜의 파도는 이제 기업들을 덮쳤습니다. 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원자재 기업들, 금광 회사들, 심지어 일부 국가의 국부 펀드까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과 채권을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의 폭락이 전 금융자산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크로스 애셋 멜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5% 이상 폭락하며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엔화 가치는 널뛰었고 일본 은행 BOJ는 긴급 시장 개입을 검토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대출을 중단했고 시중 금리는 단 하룻밤 사이에 치솟았습니다. 2026년의 금요일은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지갑에서 가치라는 이름의 개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옥을 보고 있을 때 워싱턴 외곽의 한 비밀 클럽에서는 정갈한 수트를 입은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폭락하는 시장의 차트 대신 정교하게 작성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충분히 털렸나? 한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90% 이상의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폭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배틀십 계획과 연준의 매파적 전환은 사전에 정교하게 조율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부채 위기를 뒤로 미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시세 차익으로 미국의 국방 재원을 확보하는 것. 1월 30일의 희생양은 전 세계의 평범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경제는 숫자의 게임일 뿐이며 비극은 통계에 불과했습니다. 750조 원의 전함은 개미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강철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과 2월 1일 일요일, 시장은 문을 닫았지만 인터넷 공간은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재산을 잃고 삶을 포기하겠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 모은 돈이 1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라운딩을 즐겼고 베선트 재무장관은 시장은 자정작용을 거치고 있다는 차가운 논평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주말은 승전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생사의 기로에 선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개장. 사람들은 이제 금값의 회복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무엇이 무너질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동산, 비트코인,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2026년 1월 30일의 참사는 단순히 금값 하락이라는 사건을 넘어 우리가 믿어왔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금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누군가의 희망이 아니라 포식자들의 이빨에서 나오는 차가운 안광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당신의 가장 절박한 욕망을 먹이로 삼아 거대해집니다. 1974년에 유령이 그랬듯 2026년의 금값은 다시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격이 다시 오를 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오늘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난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고점에서 당신에게 금을 팔고 저점에서 당신의 영혼까지 사들인 그 그늘 속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든 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 대박을 꿈꾸며 앱을 켜는 순간 알고리즘은 이미 당신의 심박수를 계산하며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